이렇게 한동훈 지도부 꾸려졌고 앞에 놓인 숙제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소수 여당으로선 참 국회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야당 단독 법안 추진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필리버스터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정말 계속하고 있거든요. 회 교수님은 일단 이 필리버스터 진행에 뭐 어떻게 뭐 실효성이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기록도 나오고 뭐 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얘기가.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한 얼마 되지도 않죠. 확실하게 넓게 잡으면 오히려 확실해지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필리버스터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가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회자가 되었고, 제가 알기로 그분 말고는 특별히 없었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테러방지법 때였나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이제 정례화되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벌써 이제 3번인데 처음엔 비극, 나중엔 희극, 계속되면 이게 코미디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있었던 비장함 같은 것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하네?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한편의 희극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뭐 국회라는 것이 참 비생산적인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일 단면이 아닌가. 국회라는 것이 입법하고 그리고 행정부라든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상당히 부수적인, 그러니까 뭐 어떤 상대당의 입법 활동을, 독법적인 요소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비장한 각오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시나리오는 또 정해져 있잖아요. 민주당은 올리고 야당은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처음에 필리버스터로 24시간 저지하고 그리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국회 선진법에 의해서 또 통과시키고 그리고 통과시키고 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지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뭐 하냐는 거죠. 이게 같은 드라마도 재방송, 3방송, 4방송 하면 안 보게 되는데 이거 너무나 뻔한 것들을 계속 하게 되니까 참 안타깝다. 22대 국회가 언제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이 최근 단독으로 추진한 법안들을 보면 방송사법, 또 전국민 25만 원 지급법, 뭐 노란봉투법 등등 여당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법안들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계속 거부권을 쓰게 만들어서 탄핵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야? 이렇게 여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좀 동의하시나요? 민주당의 계속된 강행과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법 관련된 것들, 이것들 가장 큰 의문은 그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했냐? 문재인 정부 때는 행정 권력 잡았고 그리고 여당 다수 의석이었고 당시 여당. 그때도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특히 저도 노란봉투법의 연원을 쭉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당시 국회에서 이 입법안이 민주당이 2번, 정의당이 1번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우후죽순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는 계속 이제 뭐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고, 뭐 제 기억으로는 20몇 번인가 이렇게 입법 시도를 하였던데 도대체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뭐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정신이 든 거냐. 저는 그 의문을 먼저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데 지금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지. 한편으로는 전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분들 저는 그래서 진심은 못 믿겠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좋다, 맞다가 아니라 국민의힘 겉과속이 똑같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런 거 보면 겉과속이 달라. 마치 유하는 척 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때는 안 하고, 야, 그럼 너 해봐. 좀 나쁘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겉으로는 노동자들이 그리고 기층 대중이 지지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거 해버리면 핵심 지지층, 우리 어떤 물적 기반들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법 이런 것들
진위를 진위는 아니다. 믿을 수 없다. 나는 안 할 건데 국민의힘 너희 손으로 안 해다오. 이런 거다. 안 해다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 그래요. 노란봉투법 이게 적어도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은 총선에서 저는 그래요. 국민의힘은 패배했고 민주당은 선택을 받았고 민주당이 원하는 거라면 일부 악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면 일부에서는 제가 뭐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라 그렇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에 민주당 행정부에서도 국회에 나와서 네. 증언을 하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노동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법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제하고서 네.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건 민주당의 입법안이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국민들 다수가 선택했으므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최상병 특검안도 제가 이것에 찬성한 이유는 그거거든요. 국민들이 선택했으므로 그리고 네.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원함으로 원하니까. 우리가 이걸 너희들이 좁게는 너희들이 일부가 맞다라고 설득하지 말라 국민들을. 이거는 국민들의 선택이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 책임은 뭐 이게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떠나야 되는 거다. 그렇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전 그래서 노란봉투법 25만 원법은 제가 봐서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말도 거고. 안 된가요? 이건 네. 좀 이건 제가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네. 노란봉투법 방송법 일부는 조금 받아들여야 한다면 받아들일 그렇군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저는 이걸 민주당 안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부 요소들을 뭐 가감하면서 그럴 필요가 논의할 필요는 있다. 사실 법안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서 같이 여야가 좀 조율을 하고 중재안을 찾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회장님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위기는 정말 그냥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막고 또 밀어붙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 저는 같네요. 안타까운 부분이 예. 고민주 기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노란봉투법을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기관인 한 명 한 명들은 좀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봤는지 그러니까 모든 법안들을 투표하는 모든 법안들을 공부할 수도 없죠.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주요 쟁점들은 어느 정도는 읽어는 보고 검토는 해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진숙 그 통신위원장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틀 만에 탄핵안을 제출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문제냐. 그러니까 이틀 동안 뭘 했길래 이틀 만에 탄핵안을 제출하고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네. 이분들은 이것에 동의를 하는지 참 이건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정해줬고 네. 이진숙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누군가 정해줬고 그것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웃기다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의원이 낱낱이 살펴보고 네. 뭐가 문제인지 보기보다는 예. 그 당에 속한 의원들이 아니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뭐 노회찬 의원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외계인이 침공해 온다든가 하면은 근데 이진숙 탄핵이 그렇게 시급하냐는 거냐고요. 저는 비슷한 표현을 몇 번 쓰지만 이진숙을 탄핵하고 싶으면 탄핵을 하려면 본인들 180석 의석을 믿고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을 믿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고 저는 이진숙이 탄핵할 만한 사람이라면 이진숙을 탄핵할 기회는 얼마든지 온다. 그럼 기다리면 되고 그때 돼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된다라고 보는데 이러면 이틀 만에 탄핵안 제출하면 이건 웃기잖아요. 너무 빨랐고 너무 성급했다. 네. 네.